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일요일날 집사람 밀렸던 집안일 하느라고 일요일은 이렇게 제가 나와서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막교대를 하지 않으면 작은 가게지만 혼자는 힘들어요. 가끔 배달도 있고 손님들을 이렇게 좀 잘 서비스를 하려면 혼자 운영하는 것은 일주일을 혼자 운영한다. 좀 어렵죠.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도 이렇게 안 쉬는 형태로 가요. 급한 일 아니면 집안 애경사 일이 없으면 쉬지를 못하죠. 하루 쉬면 한 달을 넘어가는데 적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교대 하면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날씨가 비가 살짝 왔다가 지금은 이제 멈췄는데 좀 우중충하다고 할까요?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럼 사람이 옥천 지역에 군민들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적지만 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없다는 거죠. 지방 소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을 때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있을 때인데 없어요. 사람이 거리에. 이 관광업이 이렇게 하향세로 가는 것도 지방 소멸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일요일입니다. 지방 소멸이 돼서 관광객이 줄은 건지 관광이 줄어서 지방 소멸이 된 것인지 저는 지방 소멸이 됐기 때문에 관광이 줄었다 그쪽으로 좀 비중을 더 둡니다. 지방에 지금 국립공원이라든가 관광특구라고 있어요. 관광특구라고 13개 도시에 한 34개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가깝게는 저희 그 옆에 대전에 유성이 있습니다. 유성 호텔이 이제 100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 옆에 큰 리베라 호텔도 이제 영업을 안 하고 기존의 관광객 수요를 흡수했던 호텔 그 옆에 아드리아 호텔도 문을 닫았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호텔들도 이제 20, 30년 돼가지고 좀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없으니까 그 리모델링 하는데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 호텔 리모델링 하려면 몇십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리모델링 해서 관광객도 없는데 그런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안보 온천, 북옥 하와이, 아산 온천, 도곡 온천 이런 온천들이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발길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주말하고 휴일날 어딜 많이 가느냐.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발달이 잘 됐고 KTX도 이렇게 일일 생활권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가서 숙박을 하고 1박 2일로 올 정도의 관광 코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올 수 있는 곳 모두가 제주도 정도 빼놓고 울릉도, 독도 이런 데 빼놓고는 1일 생활권에 있으니까 숙박시설이 너무 힘든 거죠. 경영난이.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외로도 많이 가시지만 국내의 젊은 층들, MZ세대, 또 3, 40대, 가족 단위의 그 이동이 되게 어디로 가느냐. 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가면 일정 부분 자료는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스타필드, 뭐 아울렛 이런 곳들이에요. 1등부터 4등까지가 스타필드야. 스타필드가 지금 하남, 고양, 수원, 코엑스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거기를 많이 가요. 1위에서 4위까지가 많이 가는 곳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말에 많이 가는 곳이. 이 스타필드가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추진한 거죠. 2016년도에 미국의 그 전문 쇼핑몰 더브먼사인가 그쪽하고 제휴해서 기획해서 이제 한 건데, 롯데월드, 용인에버랜드보다 더 규모가 큰 미래형 복합 레저타운, 패밀리형 레저타운. 보통 7만 평에서 10만 평 규모. 그러니까 가면 의식주가 다 해결될 수 있고 놀이까지, 수영장 다 돼 있는 원스톱 레저 공간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경기도 하남, 수원, 코엑스, 고양 이런 외곽에 있는 곳으로 가서 당일로 오는 형태, 이런 관광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방은 발길이 이제 적어지고 조금 여유가 있고 뭐 휴가를 내서 또 외국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관광객이 없다는 건 자영업자가 또 어려운 거죠.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그린생활 시설 자체가 낙후되고 줄어들고 감소하고 결국은 지방 소멸, 이런 수순이 가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그린생활 시설이 병원이에요. 병원이 없으면 일단 거주가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몸이 아픈 게 가장 1번 순위로 대처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안전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 단위로 있으니까, 소방이나. 근데 이 병원은 민간 시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이 선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방이 더 계속 낙후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 스타필드가 자본금이 1,700억인데 매출이 한 1,800억 정도 되고 순이익은 적자예요. 2022년까지 한 136억 적자 났더라고요. 근데 이 정영진 회장이 그 교보문고하고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스타필드에는 다 영품문고가 들어와요. 그리고 메가박스, 중앙건설, 비상장 회사죠. 중앙건설에 메가박스가 다 들어와요. 한국 고양이가만 CGV 있어요. 사촌 아니에요. CJ하고 이재현이하고. 근데 CJ CGV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교보문고도 안 들어와. 영품문고 들어와요. 교보문고하고는 아주 뭐 이렇게 좀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 아직도 적자죠, 스타필드가. 이제 창원에 지금 7만 평으로 지려고 하다가 창원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이 위축되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오는데
그 짓자는 의견이 주민들이 한 70%, 반대가 한 20%, 25%. 이제 그래서 공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가는 거는 같아요. 지하 4층에 지상 뭐 8층, 지하 8층에 뭐 지상 8층, 뭐 그런 형태로 용적률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4만 평으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같고, 이제 개점을 위해서 지금 예정된 곳이 광주, 화성, 강변, 그런 정도.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합 패밀리형 레저 단지를. 하나의 이제 관광지, 지방 관광지가 쇠락해 하니까 대안으로 갈 곳을 민간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가 어려운데, 이제 8년 됐죠. 16년에 스타필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적자 벗어나는데 10년씩 걸리면, 참 버틴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웬만한 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만 해도, 전통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와서 식사하고 숙박하고, 주변에 정지용 생가, 유경수 여사 생가, 그 다음에 구배, 이런 자전거 도로, 또 옥천 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찾는 장계 관광지라고 있어요. 그 계곡. 근데 제가 볼 때 연평균 주말에 500명씩 온다. 그러면 1000명 아니에요? 그 정지용 생가 주변, 유경수 생가 주변, 그리고 장계 관광지에 1000명 온다. 그 다음에 2000명이죠. 2000명이면, 주에 2000명이면, 15만 명 정도 돼, 15만. 그러면, 많이 잡아서 20만 명이 온다, 연. 그러면, 1인당 객단가, 소비단가를 3만원으로 잡았을 때, 이 숙박을 안 하거든요,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숙박을 안 한다는 전제야 1인당 3만원으로 잡으면 20만 명이면 60억인데, 우리 옥천 예산이 6,700억에서 추경까지 하면 한 7천억 돼요. 그러면 60억이면 7천억에 한 0.85%? 1%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0억이야 1%인데. 그러면 0.85%가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도 안 되는 매출이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관광 산업이 예를 들어서 5% 이상 된다면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 5735, 350억 정도면. 그러나 0.85%가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 정도로 관광이 산업이 낙후돼 있다. 옥천만 해도. 그래서 이제 옥천 구경이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군청에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도 했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가볼만 해요. 어떤 곳은 케이블카를 운영하지 않고 이 헬륨으로 풍선을 만들어서 기구로 자기 그 지자체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관광 상품도 개발했어요. 이 헬륨 풍선을 타고 이 관광지를 이렇게 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참신한 아이디어죠. 나중에 택시가 있으면, 그 드론 택시가 있으면 아마
드론 타고 이렇게 관광 코스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구경하는 케이블카보다 그런 어떤 발전적인 관광 산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언뜻 밖에 나가서 사람이 없고 일하다 보니까 관광 쪽에 생각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8년째 하고 있는 신세계도 지금 적자인데 관광산업이 참 어렵죠. 이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관광산업 육성하려면 무슨 길 만들고 황토길 만들고 전광판 뭐 이렇게 안내하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규제도 좀 있고, 획기 옥션은 상수도 보유구역이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청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광 배 코스를 만들어서 대청호를 충주호처럼 운영하는 형태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가 그 정도로 물이 좀 많고요.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있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거나 남아 있어요. 청년이 안 떠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으면 병원이 생기는 거죠. 약국도 생기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약국 하나가 속된 말로 먹고 살려면 1000가구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 1000가구 하나에 약국 하나. 그러면 먹고 사는 거야. 큰 돈은 못 벌고. 두 곳 있으면 두 곳 다 망해. 1000가구당 하나 정도. 옥천이 아파트가 지금 4500세대에서 두 곳 500세대를 짓거든요. 5500세대가 돼요. 아파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빌라도 많고 빈집도 많아요. 그 신규 아파트를 간다는 거는 갈아타는 건데 대부분. 와, 보통 30평 3억 하거든요. 여기도 돈 1000만원 해요. 900만원 평당. 물론 융자 끼고 하겠지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갈아탄다는 게.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10년이 가도 안 올라. 그러니 갈아타기가 쉬운 게 아니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는 거지 투자로는 아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군수님이나 국무님들이 또 지역의 의원님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 모닥불을 어디서 피워야 되는 거냐 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기퇴직이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조기퇴직을 함으로써 그 1년에 100만 명씩 나오는 퇴직자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자리를 잡아서 노후를 생활하거나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50대면 조기 압박을 받거든요. 퇴직. 60대면 정년이고 뭐 정년 65세로 좀 늘린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또 일정 부분 있어야 돼요. 노인을 75세부터 하자.
그 말은 뭐예요? 연금을 75세부터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가 돼야죠. 일방적으로 그거 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동안 낸 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어마한데 뭐 환율 방어하는 데 쓰고, 투자해서 뭐 주식에서 까먹고, 뭐 상업용 구단에서 까먹고, 이래저래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볼 때 국민연금도. 환율 방어하는 데만 125조를 12%로 갖다가 지금 놨는데, 그런 재정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조기 퇴직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조기 퇴직을 하지 않고 5년 연장했을 때 정년을, 사회적인 변화가 저출산과 지방소멸, 관광, 여러 가지 분야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기 퇴직을 하면 부부가 뭔가 일을 해요. 안 하면 안 되거든. 50대 일 안 하고 뭐예요? 사랑방 가서 장기 둘 거예요? 경로당은 70대가 가도 어린애야, 요새는. 거기를 어떻게 가요? 60대가. 그럼 60대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우리가 85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일을 하니까 자식이 아기를 낳아도 돌보지 못하는 거야. 다 우리는 저 엄마가 키웠잖아요. 할머니하고. 근데 할머니들이 못 키워줘. 그러니까 돌봄이 있어야 되고, 맞벌이 해야 되고, 그러면 맞벌이 할 수 있는 곳을 가요. 그게 수도권이라는 거지, 다. 메가시티나. 그나마 지방에도 메가시티, 부울경, 광주, 대전, 뭐 이런, 인천. 그런 거 빼놓고는 다 청년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들어오는 청년이 없고 나가야지. 귀농귀촌?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신 갖고 오는 청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퇴직하고 노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분들도 꽤 많아요, 옥션이. 보통 1년에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옥천이 좋아요. 공기도 맑고. 몇 단위 가면 정말 이렇게 정주하기 좋습니다. 펜션도, 사업도 하시는 분들. 이 조기 퇴직으로 인한 저출산과 지방소멸,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프라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 이하는 인터넷 속도도 수도권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속도가 낮아. 수도권이 세계 28인데 190이라면 우리는 80밖에 안 돼요. 여기는 90. 그러면 인터넷 속도 제가 볼 때 뭐 한 50건 안 되겠어요. 지방은 세계. 여기서 제 유튜브 올리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안 올라가. 업로드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 인터넷 강국이 뭐 28이 50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청년들 나가. 그러니 일자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AI형 일자리, AI 시대로 가잖아요. AI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학습과 축적.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지식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거를 축적을 합니다. 대용량으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추론. 그 학습한 내용은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데이터. 그걸 정보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어떠한 미래를 나타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정보와 인포메이션, 자료가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려면 의미 있는 자료, 결과가 나와야 되죠. 추론의 결과가. 그 추론까지는 아직 못 간 거예요. 아직도 학습과 축척의 AI형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기존에 한 판이었던 반도체를 두 판, 세 판 이렇게 쌓아가는 거 아니에요. HBM 3A 지금 하이닉스가 8판까지 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판까지 싸는 게 성공했다잖아요. 실험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SK 하이닉스는 발전해 가는 거죠. 이 엔비디아 블랙웰이 나오기 전에는 호퍼라고 그게 그 용량이 800억 개를 이렇게 용량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블랙웰이 2080 2080억 개를 수용할 수 있어요. 2배가 넘는 거죠. 용량이. 그 정도로 AI 시대가 가속화되고 그 호퍼 대비 블랙웰의 가치는 6배. 2배 반이 돼야 되는데 가치가 6배가 되는 거예요. 순이익. 그러니까 엄청난 고부가 가치죠. 왜냐면 지금은 TSMC나 SK 하이닉스 거의 두 군데에서만 물품을 받고 엔비디아 혼자만 블랙웰을 만드는 독점이라 6배의 가치를 해도 서로 못 사서 난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MS. 애플이 인텔한테 가서 파운드리 요런 거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별로 가치 없을 것 같은데 해갖고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인텔이 망한 게 그래서 망한 거야. 멀리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인텔을 상대 안 해. 애플. TSMC.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HBM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D램을 개발했던 기존의 기득권이 야 그거 필요 없는데 왜 해? 판 하나면 되지. 왜 자꾸 싸? 중단시켰어요. 중단시켰으니까 여기 있던 기술자들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해서 3단짜리 만들어서 블랙웰에 납품한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그러니 삼성의 문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기득권이 너무 자리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삼성 문화, 50년 문화 말씀드릴 때 한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삼성도 HBM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처럼 애플을 찾듯이 삼성도 HBM을 그거 되겠어? 그거 살까? 그래서 방치한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2019년도에 2005년 딱 5년이 지나니까 인텔하고 삼성은 아차 싶은 거죠. 그거 왜 안 했지? 이미 이제 때는 늦은 거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을 AI 주식을 사고 싶어도 AI 주식이 없어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빼고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AI가 바이오 제품이 아직은 이식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AI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 서학개미가 되는 거야.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관광 얘기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거시적인 안목이 리더는 중요하다. 이 사이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34개 그 관광 특구 지역에는 매년 30억씩 지원이 나가요. 나가는데 특구로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특구를
3년마다 갱신하는데 그 갱신을 누가 해요? 그 특구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특구 이제는 유지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겠어요? 보고서를? 그 지자체 그 도지사나 시장들한테 그렇게 보고서 올리겠어요? 당연히 뭐 유지하는 쪽으로 올리니까 계속 예산은 1년에 30억씩 특구에 지원이 되는 상황이죠. 밑바위동에 물 붓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산학협동이 중요하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력망이 구축이 안 돼서 지방에 못 내려와요. 대기업들이.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내려와.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못 내려와. 이런 생태계가 없다는 거야. IT나 AI 생태계가 없어요. 전혀. 돼 있는 데가 없어. 수도권 이하는. 대기업이 올라고 해도 못 와요. 아니, 사자가 넓은 들판에 사자 한 마리 뚝 갖다 놓으면 사자가 살겠어요?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풀 뜯어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생태계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성이 뭐 옥천 뚝 온다고 해서 옥천이 뭐 발전하고 삼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태계가 아직 안 됐다 이거지. IT나 AI 생태계가 된 상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옥천 영동 보훈 괴사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군의원님들이 각자 잘 홍보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SOC 기반이 그나마 타 지자체보다 잘 돼 있어요. 저는 그 잘 돼 있는 사회간접자본 SOC를 대기업이 활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청호도 있고 물도 금강이 있으니까. 전력이야 끌어오면 돼요. 멀지 않으니까 남해안에서. 그리고 SMR을 하면 돼. SMR 지금 뭐 한 15년 동안 법안 통과된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빨리 제도 만들면 돼. 국회에서 그거는. 그 기술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만드는데. 해외에서 민간이 개발 중이고. 그런 전력 부문은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물은 뭐 금강이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특화지구 하나 하면 이 옥천을 중심으로 한 반경 한 20개 지자체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253개 아니에요? 지자체의 10%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대기업이 하나 내려오면. 꼭 삼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충북의 100대 기업이 3곳 있어요. 3곳. 국가에서 차지하는 RGDP는 지역 GDP는 4%인데 4.2%인가? 근데 3곳밖에 없어요. 한 4-5곳은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1000대 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 상생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된다. 같이 생태계 국가에서 보조받고 도에서 보조받고 군비하고 토지 무상 좀 해주고 세금 몇 년간 감면해주고 대신 지역에 있는 청년들 취업해주는 조건, 교육도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각 지자체마다 1지자체 1개기업 이렇게 가면 저는 지방 활성화되고 지방 소멸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다른 지자체가 도와주면 돼요. 물이 있는 곳이.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으니까 그 금강 하류 쪽에 톤당 70원씩 받아요. 그 1년에 한 70억대.
빌려주잖아요. 물 저렴한 가격에 톤당 70원.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걱정할 거 없다 이거지. 각 지자체마다 받으면 되니까 일정 금액 주고. 그러면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말고 아리백을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태계를 같이 하자. 국가에서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한다? 너무 늦어요. 이제는 병행해서 같이 빨리빨리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지역이 너무 힘들고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모르겠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 환율 뭐 1,900원 올라가고 주식 횡보 계속해. 부동산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는 50%씩 떨어져도 50%. 수도권 지역에 남양주, 하남 이런 데는 10억짜리가 뭐 6억, 40% 기본.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게 부동산 버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PF 대출 건설사는 목에 완전히 차 있어, 지금.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공포스러운 지표가 나올 것이다. 큰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하나 뉴스 나온 게 화웨이가 7나노 3폰 2번 접는 거를 7나노를 100% 자기네 기술로 만들었다고 출시를 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TSMC에서 기술이 유출된 거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화웨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TSMC에서 유출된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슈퍼 301인가? 그 바이든이 만드는 거? 그거를 그렇게 되면 25% 관세가 50% 관세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단가 또 올라가겠죠. 엔비디아는 TSMC 불안해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대안을 찾겠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럼 TSMC도 독점 시장을 갖기는 HBM에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사건이 일단 났어요. 그러면 벌금으로 끝나느냐, 관세로 제재를 하느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가봐야 알고. 엔비디아하고 이 TSMC하고 한번 갈등이 있었잖아요. 설계 때문에. 엔비디아는 설계를 안 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은 거야, 고객이. 왜냐면 설계도를 갖다 주면 기술이 유출되잖아요. 근데 TSMC는 철저하게 우리는 제조만 하고 후공정까지만 한다. 설계는 안 한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믿음을 갖고 기술 유출이 안 된다는 확신하에 TSMC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어때요? 지네가 설계 다 해.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들어오려고 할 때 설계도를 갖고서 만들어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 안 본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주문이 없는 거야. 그걸 이재용이 아는데도 파운드리를 계속 가는 거 아니지. 뭔가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장치 산업이라 이거는 한번 늦으면 따라잡기 힘들어요. 장치 산업은 이 원가 경쟁이 힘들어져요, 발전할수록.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후발주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엔비디아가 자세히 보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었어,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은 봉합은 됐는데, 원래 30년 동안 협력을 했던 기업들이라 뭐 이렇게 갑자기 시장 점유율을 낮춘다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한 갈등 자체는 뭐냐, 이미 독점 체제에 대한 불안감, 엔비디아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수요처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갈등이 났다는 건. 그런 거 하고, 인텔하고 삼성하고 동맹,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약간의 어떤 전원. 근데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한번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제가 제시했던 1지자체 1기업 공생 발전 모델,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국회에서 거론해 보실 만하지 않나?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장점과 문화가 있잖아요. 특색이. 전주 같으면 음식 문화, 또는 한옥, 또 전통 공예품, 그런 회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는 거고,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향수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문학 관련된 회사, 출판사, 시인촌도 형성을 한다든가, 전국 최대 규모의 갤러리를 만들어서 365일 전시회가 열리는 지자체. 그 안에서 전국 사진작가협회, 서예협회, 시인협회 다 흡수하고 창작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시인촌 형성하고, 그러면 15,000에서 2만의 신도시가 하나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팜리스, 인터넷센터, 문학, 그런 거 관련된 신도시. 그러면 학군이 높아져요. 교육도 질이 높아지고. 학군이 높아진 다음에 학생들이 온다? 학생들이? 그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환경이 좋아져야 학군이 높아져요.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대치동 학군이 환경이 좋으니까, 노량진 학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니까 학군이 높은 거지, 학군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린 생활이 형성되고 지역이 발전한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지역이 강한 어떤 일자리, 경쟁력, 생산력, 성장력 있는 일자리가 조성이 되고, 인구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수많은 클러스터, 그린생활 시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좋은 학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충북 또 옥천군 발전하는 모범 지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시는 군수님이야 군청 공무원님,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죠. 연수사무소 공무원님, 교육계 공무원님, 경찰, 소방, 보건소, 기타 상수도, 상하수도 담당하시는 분들, 또 한전, 국책 지사,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 안 들어오면 지금 장사하겠어요. 제가. 인터넷 안 되면 장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고, 지금의 문화 조금 더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 문화,
되시면 옥천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 말씀 얘기하다가 이렇게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남은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됐어요. 감사합니다.